자, 이후 메그노타는요, 린 준의 그 손발을 어디다 있냐, 캐나다의 오와타라는 곳에 있는 캐나다의 그 보수당이 있대.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그 보수당이랑 자유당, 그리고 걔가, 캣쭈가 오네요. 그래서 이 보수당이랑 자유당,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엄마 다시 해야 되잖아, 이 장놈의 새끼, 이미 시끼! 조용히 해! 자, 이후, 이후에 이 메그노타가 자기가 죽였던 린의 손발을 어떻게 했냐, 자기가 잘라낸 손발을 어떻게 했냐면, 오와타에 있는 그 캐나다의 그 보수당, 자유당, 그리고 중앙 당사에다가 우편으로 보내버려. 린의 사체를,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보내, 사람한테. 그리고 그 소포 안에는 캐나다의 총리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도 있었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내는 거야. 그 시체랑 같이. 그리고 나머지 린의 시신 중 그 몸통 있잖아요. 이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긴 채 아파트 부근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돼요. 여기 지금 보이죠? 트렁크 보였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에서 발견된 거야. 저기 트렁크 보이시죠? 여기에 담아 있어서 발견됐어. 자, 그리고 나머지 발견되지 않은 시체 부분도 있어서 경찰들이 막 그 시체의 행방을 막 찾기도 했다고 해요. 자, 메그노타가 린을 죽이고 린의 사지를 자르고 그리고 그의 엉덩이 살을 먹고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그 반려견한테 자기 그 애인의 살을 주고 그래서 이런 걸 찍어가지고 스너프 필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캐나다 여야 그런 국회의원 당사에다가 소포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정신병 그 심리 분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행위가 아주 극단적인 자기 애호, 자기 과시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가 나르시즘이 굉장히 있는 애였어. 왠 줄 알아? 내가 아까 여러분들 CCTV 잠깐 보여준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가 거울을 계속 보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막 계속 그래.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굉장히 약간 나르시즘,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애호가, 그리고 자기 그 과시성이 있는 이런 남자였던 거야. 자, 그리고 그는 베를린으로 도망을 갑니다. 베를린에 입국하기 전인 5월 25일에 메그노타가요, 그 프랑스 파리의 어떤 모습을 드러냈대요. 언젠 줄 알아? 바로 뭔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야. 뭐 쓰레기통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뭘 버리잖아. 아까 그 CCTV 보셨겠지만 하루 동안 쓰레기통을 몇 번 가는지 몰라. 그날이야. 린을 죽이고 그 다음 날에 파리로 가요. 자, 그가 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거 봐, 이때도 막 또 머리 만지고 이래. 막 이렇게 그냥 계속. 이때가 바로 지가 이제 공항에서 입국하는 모습이야. 그리고 체포를 당하는 게 겁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체포로부터 피해서 달아나가지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요.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수사망을 막 몰래몰래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메그노타가 3일에 파리의 어떤 한 시내의 카페에서 막 술 마시고 외국의 호텔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여러 증인들이 이제 증언을 해줘요. 그리고 막 여러 나 그 사람 봤어요. 그 메그노타 맞죠? 그 인형 먹은 사람. 그 사이코. 그 저기 있어요. 말하면서 전화를 막 받아. 그리고 나중에 경찰들이 출동하지만 매번 한 발씩 늦었던 거야. 자, 그가 묵었던 객실에 들어가 봤는데 그 객실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포르노 잡지가 있었어요.
포르노 잡지가 있었고, 그리고 구토용 비닐봉지.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약간 그 구토용 비닐봉지 뭔지 알죠? 배만 타도 구토용 비닐봉지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그 구토용 비닐봉지도 있었대. 그게 왜 필요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자, 그가 이제 요리조리 막 여러 나라를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자 이제 미국의 인터폴에서 이제 그를 지명수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제로 인터폴에 그 영상이, 그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자, 인터폴이 국제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결국에 2012년 6월 독일에 잡힙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내에 노이코먼이라는 한 인터넷 카페가 있었는데 이 인터넷 카페에 얘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거는 체포 현장에서 얘가 저 매그노타 맞는데요? 이러면서 자기가 매그노타임을 밝히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궁금하시죠? 얘가 정말 아무 저항 없이 잡혀가는지. 그래서 제가 또 그 인터넷 카페에 CCTV를 구해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잡혀가는지 지금부터 그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한 인터넷 카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남자애가 매그노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그럼 선글라스 벗어.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 해. 근데 이제 이 남자 주인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 독일말을 안 겪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주인이 어서 봤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이 남자 주인이 얼른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 7명이 들어와요. 대박이죠? 경찰 7명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 하나 잡으려고. 그리고 나서 잡혀 나갑니다. 어떤 뭐 사람들 나오고. 그거 되게 쿨하지? 뭐 우당탕탕탕탕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쿨해. 그냥 이렇게 나가. 이런 장면이야, 여러분들. 엄청 쿨해. 자, 체포되기 전에요. 그는요, 베를린시에서도 터키와 레바논 카페가 되게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쇼핑가래. 그 쇼핑가 이름이 칼 마르크스 슈트라세라는 뭐 카페가 있었나봐. 그 칼 마르크스 슈트라세라는 한 그 쇼핑가의 한 카페에서도 되게 막 여유로운 모습으로 뭐 이런 뭐 음료 커피 같은 걸 즐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도 되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래. 마치 자신이 범죄가 내가 저지른 범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게 나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걸 되게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었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그가 이제 셀카랄까? 지가 이렇게 무슨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해놓고 뭔가 찍고 있는 약간 이런 영상인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나레이션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번역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애가 목소리 막 come on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 come on no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완전 나르시즘의 극치를 달리는 약간 이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Come on. There will be plenty of debate over whether people like Luka Magnotta should be ignored or pursued. 이 나레이션이 뭐라고 하냐면 루카 매그나타 같은 사람이 무시되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I don't want to be taped. I'm just watching my show. 뭐랬는지 알아? 아, 나 그냥 내가 TV쇼 보는 거 녹화하고 싶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브이로그처럼 내가 이렇게 TV쇼 보고 있는 거 녹화하고 싶어. 막 이런 말이야. You stop. But this video illustrates the dilemma. He made it by himself. A man so preoccupied with attention In the mood. that even when he was alone, he played to an audience.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그 텔레비에서 나온 소리인지 아니면 친구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stop 그러니까 얘가 you stop 너나 그만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나레이션이 뭐랬냐면 이 비디오 테이프는 되게 사람한테 되게 우리한테 딜레마를 남겨줍니다 라고 해. 이 비디오 테이프는 그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기 있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기한테 사로잡힌 거야.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이런 황홀감에 약간 심취해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약간 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그는 그가 혼자일 때도 다른 사람, 시청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 나레이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멋있다.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길게 한번 보실게요. Come on. There will be plenty of debate over whether people like Luca Magnotta should be ignored or pursued. I don't want to be taped. I'm just watching my show. You stop. 텔레비전 But this 나오는구나. video illustrates the dilemma. He made it by himself, a man so preoccupied with attention I'm in the mood. that even when he was alone, he played to an audience.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였어. 셀카로 찍고 막 이런.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영상이 많이 나오고 브이로그나 이런 거 하니까 그냥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저질렀고 그가 항상 이렇게 뭐 지금 마찬가지 잘생겼어요 막 이런 말들 나오는데 아니 그런 뭐에 정신병자인 걸. 정신병자도 아니고 약간 그냥 미친 아이죠. 그냥 뭐 어떻게 정말 쌍욕을 하고 싶은데 정말 방송 규정상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는 게 정말 한스럽네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또 기절하실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남자가 이제 수감이 됐잖아요. 체포가 됐잖아. 이제 수감소에 갇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얘가 소름 끼치면 잔인한 범죄로 캐나다에서 물론 전 세계에서 얘를 알아. 엽기살인마, 미친 아이, 루카로코 매그노타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해외에서는 약간 뭔가 수감자들을 위한 그런 데이트 사이트가 있대. 깜놀이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 수감자들을 위한 데이트 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한 게 이 사진이래요. 그래서 사이트에 따르면 이 매그노타가 이렇게 글을 올렸대. 저는 28살에서 38살의 날씬한 체형의 백인 남성 파트너를 찾길 원합니다. 저에게 충실하고 가급적이면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재정적,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사귈 수 있는 상대를 원해요. 저의 왕자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최소 2장의 사진과 함께 저에게 상세한 편지를 보내주세요. 라면서 그 수감자 데이트 사이트에 올려. 그래서 매그노타는 이와 같은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 2장을 프로필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4년 반 전에 이 데이트 사이트를 설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년이라고 하고도 싶고 그 여자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여자의 이름은 멜리사라는 여성이었어. 그래서 이 멜리사가 이 매그노타가 그녀 멜리사에게 이 정보를 전송한 거야. 그리고 우편으로 $35의 수수료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이트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 우편을 접한 그 멜리사도 매그노타 이름 보고 깜짝 놀랐대. 그런데 이미 또 여러분 아시죠? 얘가 또 여러분 다 그냥 잘생겼다고 난리 났잖아. 이미 이 웹사이트를 뭐 만들기 전이나 어쨌든 얘가 체포됐을 당시에도 잘생겼어 이러면서 팬메일이나 그 러브레터 같은 게 얘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되게 많이 오고 있는 상태였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불이라는 수수료를 주고 자신이 만든 데이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이게 난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공공안전부 장관의 스티븐 블렌이라는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 이 수감자 데이트 사이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 정말 형편없고 쓰레기다. 이거는 범죄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사이트다라고 말을 했어. 당연하지.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누군가를 지인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엉덩이를 뜯어먹고 팔다리 사지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 뭐 애완견한테 그 살을 던져주고. 근데 이 남자애가 데이트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사이트에서. 이거는 피해자를 농락하는 사이트인 거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지? 돈이면 다 되나?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아, 이 멜리사라는 여자도.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아주 심각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제공되는, 그러니까 봐봐, 엄청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수감자들한테 이런 플랫폼을 만든 이 운영자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이트의 설립자는 이 멜리사라는 여자애가 그 겨울에 매그노타가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로 이렇게 말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그는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진실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냥 말이라고 다 질러놨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좋은 말이 안 나가서. 그래서 그 멜리사가 또 이렇게도 말했다고 해요. 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매그노타가 웹사이트에 있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외부 세계와의 통신에 액세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그거 할 수 없다고도 생각하죠. 또한 사이트에 이 매그노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피해자 린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죄수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만회하고 갱생한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했대요. 연기하면서 토할 것 같은데 꾹 참았네요. 만약에 진의 엄마나 아들이 이런 이 꼴을 당했다고 생각해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그가 잡히고 나서의 증거품들이 있어서 그 사진들과 영상들을 모아서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실제 썼던 나이프, 그리고 그 팔을 잘랐던 뭐 전기톱, 침대예요, 이게. 제가 일부러 좀 빨리빨리 돌려가겠어. 너무 좀 끔찍해가지고. 그리고 그 병, 그리고 그 피 묻은 세면기, 뭐 이런, 이거 뭔가 묻어있죠, 피 같은 게. 그리고 그때 당시 침대, 그리고 냉장고에도 피가 있어. 왜냐면 그 고양이를 넣어놨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실제 썼던 나이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증거품들을 가지고 이제 한 거지. 냉장고, 저 보기도 쉽지 않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게 증거로 나온 사진들이에요. 그 제가 이걸 모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루카로코 매그노타가 파리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그 폐쇄회로에 찍힌, TV에 찍힌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판 과정에서 이 매그노타가 저질렀던 약간 이런 사건 증거들을 이제 배심원단은 봐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가 린의 시체를 절단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영상이 있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자른 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약간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동영상도 그 배심원들은 시청을 해야만 했던 거야.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 이 매그노타는 그냥 동요 없이 무표정을 그냥 이렇게 앉아있었대. 이렇게 앉아있었대.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살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린의 목이 잘리는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졌다고 해요. 자, 린의 몸이 토막나기 전에 반복적으로 그 송곳으로 찔렸고 칼에 찔렸고, 잘린 팔은 매그노타가 자위하는데 사용했던 그 팔. 화면 속에서는요, 작은 얼룩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가 키우는 강아지 있죠. 그 얼룩개가 린의 그 몸을 씹고 있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마지막에는 난도질 당한 시체들과 잘린 머리가 담겨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또 보여줬대요. 자, 죄수석에 있었던 당시 32살의 매그노타는요, 영상이 나오는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했겠지. 자, 오죽했으면 재판을 감독하던 그 판사가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 잠깐만요 라면서
한 번 중단시킬 정도였대. 너무 잔인해서. 판사님이. 자, 배심원들에게는요, 수십일간의 재판 과정 동안 동영상의 증거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리 경고가 있었대. 오죽하면. 배심원들한테. 이 과정 동안 이런 것들 사진이나 동영상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미리 경고도 있었고, 판사가 잠깐 영상도 중지시키고,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그 마지막 카드가 뭐야? 그가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허나 저의 이 피고인은 뭐가 남았겠어? 맞아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지. 자, 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고 그랬던 그 모습 때문이었는지 그 판사는요 깔끔하게 아니다. 당시에 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 또 아무 증거 없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법의학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법의학자의 증언을 토대로 1급 살인죄와 시신훼손죄를 인정받아서 결국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왜 얘를 사형을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 그 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든지 이런 걸 시켰어야 되는데 왜 그냥 무기징역을 한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인데요. 자, 이거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가운데가 린상이 어렸을 때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제가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냐면요. 자, 이 린준의 어머니가 보인 태도 때문이었어요. 자, 린준의 어머니 두치기라는 이 분은요. 그를 아들을 보내는 그 과정, 그 장례식장 추도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런 끔찍한 일이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너무 놀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악마, 이 르카 매그노타에게 동정심이 일었어요. 라고 말해. 연기 훅 들어. 동정심이 일었다고 말을 해.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루타 매그노타에게 동정심이 일었다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채팅창에 물음표 정신병이야? 뭐라고 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언론에서 또 되게 많은 또 이런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What?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입으로 꺼내기도 힘들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새끼한테 동정심이 이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또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었어. 그래서 이 어머니의 멘트가 되게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대. 자, 그러면 그의 아빠는 어땠을까요? 자, 린 아빠의 모습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린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좀 가슴이 아픈데 자신의 아들의 그 관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시는 장면이에요. 살인범 루카 매그노타에 의해 살해돼서 시신이 잘려나갔던 그 대학생 준 린.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짐승보다 잔인하고 사악합니다. 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짓은 매우 잔인합니다. 라고도 말하면서 당시의 월요일 아침 이 린의 아버지 디란 린은요, 몬트리올에서 가진 첫 인터뷰에서 그는 너무 잔인하다, 짐승보다 잔악하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죄송해요. 제가 아빠한테 좀 약해서 그래요.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중국에서 날아와서 이 재판에 참석한 겁니다. 자식을 잃은 건 저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라면서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건 호타는 끝까지 왜 린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 그래서 린은 결국에 자기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린의 부모님은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끝까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미스테리로 남아버린 거예요. 너무 잔혹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사진은요, 그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무슨 보니까 명품샵 같은 거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쇼핑도 하면서 커피도 쳐 마시면서 약간 이렇게 꼴깍 떨고 이렇게 다닐 때였고요. 이 밑에는 그가 체포돼가지고 들어올 때 그 사진입니다. 체포될 때도 그는 그냥 뭐 무표정이야. 뭐 별로 막 이렇게 막 숨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대로 이렇게 했고, 약간 흐뭇한 어떤 뭔가, 그러니까 희미한 이런 미소 같은 것도 약간 좀 짓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여유 만만인 이런 메건 호타 이 새끼는 2012년 33살 이 준 린에 대한 저지른 이 준 린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한 그 죄목으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동으로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처해져요. 그런데 25년 동안은 감옥에 있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 남자애가 약간 좀 태도가 좋거나 그러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25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고, 또한 시신에 대한 존엄성 훼손, 그리고 혐오스러운 매체 공개, 그리고 의원에게 그런 혐오스러운 내용을 린의 사체를 보내잖아,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그런 의원들한테 혐오스러운 내용을 보내 괴롭게 한 혐의로 또 19년형을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아버지는요, 이 다린 린이라는 이 분은 이 린의 아버지는 이 메건 호타가 유죄를 받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재판은 정의롭고 공정했습니다. 라면서 캐나다 법 체계를 아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 만약에 중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 메건 호타 사형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어떤 기자의 질문에 이 디란이는 캐나다 당국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자신은 캐나다 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메건 호타가 최고형을 받게 돼서 자기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12명의 재판원의 배심원이 유죄를 판결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최고형을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내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의 판결에 만족을 했다고 그의 아버지는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금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린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으로 기부금으로 15,000달러를 그의 아버지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최고형이니까 뭐 종신형이고 25년 동안 가석방 없고 또 그 플러스 19년형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얘가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는 못 나오는 게 맞긴 하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이렇게 만족했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그게 옳으네 뭐 옳지 않네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메건 호타 메일 모델 포토라고 해가지고 그의 블로그인지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어떤 팬클럽이 만든 그 블로그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의 모든 다 뭐 메건 호티, 루카 메건 호티라고 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게시판에 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덕지덕지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저기 자막 때문에 갖고 왔어요.
I'm not bad. I'm just drawing that way라고 나와 있어.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냐면 난 나쁘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약간 이런 뜻이야. 좀 과격하게 통역을 하면. 나는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나쁘지 않아. 라고 말했대. 자, 저의 그 기묘한 이야기 동영상을 보면, 백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바키 사건으로 불려요. 근데 이 바키 사건에서, 그때도 스너프 필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 가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제가 조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사가와 이세이라고 그 인육 먹는 그 남자 이야기를 냈을 때도 굉장히 조금 잔혹해서 좀 힘들었는데 스너프 필름과 인육이 같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이코패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까지 다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나온 애는 진짜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아, 처음은 아니네요. 되게 뭐 아니네요.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제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 이야기만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해외 얘기를 갖고 왔는데요. 조사하면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는 비디오를 봤잖아요? 확실히 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만, 하지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저지른다는데, 얘는 사이코패스가 맞는 게 그 행동을 해 자기가 얻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냥 자기 과시욕이고, 그냥 죽이는 게 좋은 거야. 그 고양이한테 한 짓, 그거를 내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너무 힘든 얘기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요. 이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마지막 영상 부분까지 가셔서 영상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도쿄 K짱 영상 재미있으신가요? 그러면 도쿄 K짱 유튜브 구독 해주시고요. 인스타 도쿄.K 또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